자, 문재인 대표가 어젯밤까지만 해도 김종인 비례대표 안을 찢어버리고 새로 그 친노 주류 일색의 비례대표 안을 만들 때 가만히 있었지만 달려온 이유, 바로 이것 때문에, 바로 이런 내용에 대한 여론 때문에 그럴 겁니다. 자, 하지만 사실 2달 전으로 돌아가 보면요, 당이 망가져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표가 물러날 때, 그리고 김종인 대표가 들어올 때 그 장면을 돌아보면 앞날이 좀 보일지도 모르겠네요. 그 당시로 잠깐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 당에 많은 상처가 생겼습니다. 갈등과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전적으로 저희 책임입니다. 긴급 수술을 하라고는 의사와 같은 심정으로 변화를 위하여 전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지금 국민들이 더불어민주당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떻다는 것을 냉정하게 평가하시고 협력을 갖다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네, 그러니까 동아일보랑 채널A 정치부 기자들 얘기 들어보니까 역시 이런 봉합이 필요하기 위해서 문재인 대표가 급겨 상경한 이유 중에 하나가 호남 민심이라 하네요. 예. 그러니까 호남민들이 지금 상황을 지켜보면서 이거 옛날로 돌아가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특히 이제 그 비례대표라는 그 마지막 공천 관문에서 네. 어떤 이른바 친노 본색을 드러냈다. 아까 네. 많이 그 상위권에 원래 당초 그 김종인 대표가 승인했던 당초에 그 안에는 없었던 하순위에 당선권 밖에 있었던 많은 분들이 지금 상위에 급거 중앙위 의결 과정에서 이렇게 수정되면서 올라왔는데 네. 결국은 그 총선이 끝나면 여전히 예상했던 대로 그 이른바 친노 패권은 여전히 아직도 뿌리 깊게 살아있고 역시 주인 행세를 계속하면서 네. 지금 어떤 김종인 대표의 임시 체제를 어떤 사실상 무력화시키고 가지 않겠느냐, 이런 것이 호남에서 이런 인식이 강화될 경우에 네. 호남에서의 득표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문재인 대표가 지금 그 호남 표심을 잡기 위해서라도 김종인 대표를 반드시 잡고 가려는 이런 네.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김종인 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예상하기 힘들어졌습니다. 정리하자면요, 지금까지 나온 것만 보자면, 김종인 대표는 물러나는 겁니까? 아니면은 며칠 좀 시간을 벌고, 목요일, 금요일 이제 후보 등록이니까, 그때까지 좀 힘겨루기를 더 해보겠다는 겁니까? 근데 목요일, 금요일까지 가기 어려운 게요. 네. 지금 내일이 이제 23일이잖아요. 네. 24일, 25일은 후보 등록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지금 지역구나, 비례대표, 네. 대표 직인을 찍어야 돼요. 네. 그래서 직인 찍어서 선관위 접수를 해야 되는데, 명부를. 네. 그러자면 내일까지. 그러니까 네. 아까 시간을 갖고 더 고민해 보겠다. 네. 본인의 거취에 대해서라고 오늘 비대위에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 시간이라는 건 결국 내일밖에 없는 거죠. 네. 내일 중으로는 결판이 나야 어떤 계속 대표직을 수행하고 이것을 받을 것이냐인데, 아마도 현재 상황에서는 특히 비대위를 통해서 네. 어떤 그 수정안이 다시 부분 수정되기를 네. 아마도 저는 기다리고 청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렇죠. 이제 예. 그러니까, 김종인 대표 없이 더불어민주당 선거 치를 수 있습니까? 상상이 안 되는 거죠. 상상이 안 됩니까? 자, 그러면 바꿔 말하면, 그러니까 물론, 김종인 대표 없이 선거를 치를 수 없습니다만, 김종인 대표가 이렇게 그러니까 친노 주류, 지금 그동안 이제 표면에 잘 보이지 않고 투표 현장에 곳곳에 많이 가 있어서 그렇습니다만, 그 주류의 지지 없이 김종인 체제가 좀 유지될 수도 있는 겁니까? 어떨까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주류가 네. 다 망해가는, 그래서 줄줄이 막 탈당하고 꺼져가는, 당 지지율도 꺼져가는 것을 김종인 대표를 끌어들이고 문재인 대표가 이선 후퇴함으로써 어떤 그 친노 패권을 탈색시키고, 네. 그리고 노선에서도 보다 민심을 좀 더 담는 네. 형태로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문재인 대표는 오늘도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절대적으로 총선에서 같이 가야 된다고 하는 건데, 만일에 김종인 대표가 완전히 정말 사퇴해서 따로 끝났다, 파경에 이르렀다라고 하면 이 당은 여전히 확실하게 역시 친노 본색에서 패권주의를 탈피하지 못하고 결국 네. 그 김종인마저도 그 짜르라고 하던 김종인마저도 결국은 걷어차버린 당이 되기 때문에 네. 그런 모습을 피하려고 지금 하는 거죠. 지금. 자, 여러 가지 경우일 수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가정을 해보자면, 자, 이런 상상이 가능할 것 같은데, 이런 체제로 총선을 치른다면 과연 어떨지, 여러 가지 논란이 있겠습니다. 문재인 대표가 아마 김종인 대표에게 비례대표 순번 2번을 제안할 때는 네. 내년에 있을 대선에서 이기기 위해서 일단 이번 총선을 꼭 이겨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김종인의 얼굴을 내세워서 이번 총선을 이기겠다 이겁니다. 중도층을 아까 조금 전에 박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도층을 포용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문재인 간판 달군 이번 총선 어쨌든 그 친노 패권주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승리하기가 힘들다. 김종인을 2번으로 내세워서 김종인 간판으로 이번 더민주는 어쨌든 치러보겠다 이런 생각을 문재인 대표는 갖고 있었던 것 같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카드 다음에 어떤 뭐 비대위원 중에 누구 한 명이 박영선 의원이라든지 아니면 우윤근 의원 이런 분들이 대신은 할 수 있겠지만 네. 그림이 참 뭐 불계승이라는 말도 있겠지만은 네. 더민주가 불계패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상상할 수 있는 것들이 이런 그 네 가지 선택한 정도인데 어느 것 하나 지금 총선을 치르기에는 부담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결국 김종인 대표가 칼자를 쥐고 강하게 친노 진영을 압박하고 있는 형국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그 밑바닥에 있는 그 친노 진영의 생각은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문성근 전 고문도 그런 얘기를 했죠. 자, 저희가 컴퓨터 그래픽 준비한 게 있는데 그거 좀 올려주세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근데 문성근 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가요? 네. 그 말 뒤집고 셀프 공천한 걸 비판하는 게 모독이면 귀하는 여기서 이제 김종인 대표를 말하는 건데 네. 귀하의 정무적 판단에 기둥불이 거듭 뽑힌 지지자는 어떻게 하겠습니다. 후원 무치도 유분수지. 셀프 그 공천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원색적으로 김종인 대표를 비난을 했습니다. 자, 3월 이게요. 20일 날 이틀 전에. 이틀 전입니다. 자, 이렇게 강하게 김종인 체제를 비판했던 문성근 씨인데 놀라울 정도로 어조가 바뀝니다. 다음 날 하루 종일 고민을 했습니다. 결론. 김종인 위원장 비례 2번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승리가 목표다. 친노주류의 정서. 어제 뭐 그쪽에서 어떤 그 문재인 대표 등과 어떤 교감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24시간도 채 안 돼서 저렇게 정말 극적으로 바뀝니다. 이건 어떤 옳지 않는 의미인가요? 소리지. 이틀 전에는 당신에 대한 얘기 아주 비판적으로 하다가 어제는 그 2번 줍시다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그저께 한 얘기가 네. 사실은 마음속에 있는 본심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네. 이 당의 주류의 그 친노 인사들의 네. 갖고 있는 생각이 우리가 사실 선거에 필요해서 좀 데리고 오긴 했지만 네. 자기 이번에다가 딱 받고 그리고 비례대표라고 줄줄이 지금 그 내세운 그 공천관리위원회를 통해서 올린 명단을 보면 무슨 그 교수들 뭐 이렇게 전문가니 해가지고 네. 우리 당의 정체성과는 정체성을 찾을 수 없는 이런 인사들로 해서 결국은 친 김종인 당을 만들겠다는 거 아니냐. 네. 이런 그 내부의 불만과 억압돼 있던 것들이 그저께 여과 없이 나왔던 것이고 네. 그러나 이 부분이 아까 얘기했듯이 정작 김종인과 파경을 걸어야 될지도 모른다라는 위기의식이 확산된 어제부터 아까 문재인 전 대표가 비대위원들 통해서 또 의중을 소통을 했다라고 알려졌듯이 이런 것들이 결국은 지금 문성근 전 대표에게도 대행에게도 전해지면서 네. 전략적으로 지금은 김종인 대표의 2번 최고 순위를 용인하고 잘 다독거려서 어쨌든 총선 넘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전략적 선회를 했다고 봐야 되겠죠. 자, 이남희 차장. 그러니까 지금 김종인 체제를 무시한 듯한 일입니다. 찢어버리고 새로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만든 것 관련해서 비대위원 전원이 이제 김종인 대표한테 사과를 했다 그러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종인 대표는 비대위가 자기랑 상의도 없이 보면 비대위에는 본인과 가까운 분들도 있고요. 어떤 친노보다 비노 분들도 있고요. 그런데 특히나 내가 믿고 내가 임명했던 비대위가 나서서 나한테 상의도 안 하고 이렇게 순위를 바꿔서 어떤 중앙위에 의결을 붙이려는 거 자체 그거 자체에도 굉장한 좀 서운함을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지금 전망이 가능하겠습니까? 자, 이게 굉장히 유동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섣불리 짐작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고 특히 김종인 대표가 입을 싹 닫았습니다. 굉장히 설명을 자기의 속생각을 가감 없이 드러냈었는데 오늘만큼은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나는 사퇴란 말 한 적이 없다고 얘기했고 그러나 참모들은 계속 사퇴의 결집이 100% 섰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니, 전망 가능? 이 전망을 네. 김종인 대표의 입장에서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지금 결국은 지금 누가 급하죠? 김종인 대표와 문재인 전 대표 누가 더 급할 것 같습니까? 문재인 체제가 더 급한 거죠. 그렇습니다. 김종인 대표는 그냥 관두는 겁니다. 네. 근데 지금 문재인 전 대표나 이 당은 선거를 치러야 돼요. 네. 그러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종인 없이 선거를 치를 때의 그 선거는 그 결과가 상당히 엄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김종인 대표가 현재 내 개인의 2번 문제 이것이 아니라 김종인 대표가 요구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비례대표 명단 갖고 네. 결국은 자기들 정체성 그대로 갖고서 하나도 안 변한 채로 선거를 치르겠다는 얘기냐? 네.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성의 표시를 네. 지금 아마 해서라도 그러한 그 결과를 갖고 김종인 대표를 설득하는 이런 과정이 있으면 그것이 비록 중앙위의결 전체를 다시 어그러뜨리지는 못하다 하더라도 네. 적어도 그러한 성의 표시를 함으로써 김종인이라는 존재를 인정하고 있는 것을 분명히 해야만 제가 볼 때는 이 사태가 내일 중으로 정상화될 수 있다. 그럼 여기 이제 10명 보면요. 다 이제 뭐 전략가도 있습니다만 다 재야운동하고 민변에 있고 시민운동하고 이랬던 분들인데 이것도 역시 찢어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A안 찢었고 B안 이것도 찢어버리고 새롭게 만들어서 운동권 중심 비례대표도 아니고 전문가 중심도 아닌 그러나 그 사이지만 절충을, 김종인 대표가 마음에 드는 안을 만들지 않으면 돌아오기 힘들다고 보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봐야죠. 저 부분에서 일정 부분 절충하는 재수정안을 갖고 해야 되는데 재수정안을 만들면 사실은 원래대로 당헌당규 절차를 거치면 중앙위 의결을 다시 거쳐야 되지만 네. 지금 중앙위가 비대위에 어떤 위임을 한 형태로 네. 이렇게 돼 있다는 설명도 나오기 있기 때문에 네. 아마 그 부분은 타협만 이루어진다면 그 절차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안. 정말 우여곡절입니다. 이것 찢어버리고 두 번째 것도 찢고 새로 만들지 않으면 결국 돌아올 수 없는 상황. 초읽기에 몰린 건 문재인 대표라 볼 수 있고 후보 등록은 목요일, 금요일 이틀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자, 어쨌건 운동권의 색칠을 씻어버리겠다는 김종인 대표의 생각인데 자, 과연 그렇게 정리가 될지 자, 많은 것이 불명합니다. 자, 어쨌건 김종인 대표가 좀 설명을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계속 속보가 들어온 대로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세 번째 소식입니다. 다른 얘기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순위 확인합니다.